네, 성우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부산갈매기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런가요? 네. 최근에 며칠 무더워서 비가 한번 와줘야 된다. 네, 7월 4일, 7월의 둘째 거래일, 네,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오늘 우리 시장에 참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요, 어제 6.9% 군계 일학 제일 돋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약 한 280달러, 이제 300 슬라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이는데 그 내용이 좋습니다. 2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46만 6,140대.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한 2만 2천대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잘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알맹이 있는 재료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제 리비안 같은 저도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제 17%나 올랐습니다. 리비안은 17% 올랐는데 이것도 리비안은 이제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12,640대를 판매했다 하면서 17% 올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주가 상승의 배경이 이렇게 알찬 실적 호전이라는 걸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전기차 부분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면 지난번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전망을 내놓아서 주가가 그 AI 열풍이 불었듯이 어제 테슬라와 리비안의 실적은 다시 전기차 테마가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또 고소한 얘기지만, 제가 데일리 제목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대거 순매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들이 올해 들어서 17조 손실을 봤다 그럽니다. 올해 들어서. 네, 테슬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17조 손실을 봤다 그러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도 한 1조 정도 손실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고소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주식 투자는 늘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항상 공매도 세력들이 항상 그럼 테슬라가 고평가다. 엔비디아도 고평가다. 근데 그 잣대가 올드합니다. 구닥다리. 구시대의 잣대로. 이게 뭔 말이냐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일단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20, 30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2030이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주 SNS가 발달을 해서 정보 전달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버들 지금 잘 알려진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요. 또 IT도 최근에 다른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쏠림 현상도 심하다. 그러니까 확 몰리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잣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올라가거나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쭉 밀리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걸 받아들이고 적응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요. 이런 성장주, 특히 이렇게 보면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고평가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쏠림 현상과 정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 올드한 잣대를 갖다 대고 뭐 PER이 어떠고 저떠고 숫자를 갖다 대고 그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의미하는 거는 그동안에 지난 한 달여 동안 보면요. 뭐 우리 시장에서 프로텍 같은 걸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를 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 3월 중순부터 올랐지만 한 5월부터는 좀 세게 올랐거든요. 이 구간에.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AI 열풍이 불면서 우리 후공정 장비주로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이 흐름이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올랐잖아요. 대신에 뭐 2차 전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2차 전지 4월 초에 고점을 찍고 한 두 달여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뭔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걸 어제 테슬라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제시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시카님 저한테 그 이메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네, 그 슈퍼챗이나 후원해 주시면요. 제가 아마 제시카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해서 이렇게 HA681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로 여러분의 성함, 닉네임,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기록했다가 다음에 제가 보답할 상황이 되면 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2차 전지 장세였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알맹이 있는 상승,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비견될 만큼 그런 거라서 이제는 2차 전지들이 그동안의 두 달여에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절했던 조정을 마무리 짓고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걸 또 말해주는 게 어제 에코프로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시 4,700억이나 샀어요. 코스피는 팔았잖아요. 코스닥을 4,700억, 이 웬일입니까? 이 4,700억이라는 게 올 들어 제일 큰 규모입니다. 올 들어도 제일 크고 작년에 3월 31일 날 한 8,000억 산 것 이후에 그럼 그 1년 3개월 만에 최고네요. 올 들어 최고.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데 봤더니 에코프로를 네, 3,245억 샀네요. 한마디로 어제 외국인 매도의 3분의 2 이상은 에코프로를 샀네요. 어허, 어제 에코프로가 호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뭐 에코프로를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에코프로가 공매도 1이잖아요. 금액으로 치면요. 공매도 1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세력이 환매수했다. 이것밖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 4,726억이나 순매수한 거는 에코프로를 허겁지겁 불이 나게 공매도 했던 걸 채워넣으면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인데 요 80만원 안팎의 요 매물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었겠지. 근데 이걸 돌파하니까 후달리죠. 공매도는 손실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별의 정확한 단가를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63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본다면요. 이렇게 되면 어제 종가치만 40% 깨졌거든요. 우리 주식 사서 40% 깨지면 담보 부족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도 손실이 나면 당연히 담보 부족이에요. 채워 넣으세요. 하고 연락이 가죠. 우리가 신용 담보 부족이 나면 문자 오듯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걸로 주식을 정리가 되는 게 숏 스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짜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공매도로 환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또한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에코프로가 지난 2월에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아주 강력한 2차 전지 장세가 발생을 했고요. 이 강력한 2차 전지가 강세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4월 중순 요때부터 이 시장 조정도 상당히 아프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이 아픈 조정 후에 다시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를 냈다는 점은 2차 전지 전반도 이제부터는 고개를 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차 전지는 충분히 조정받아서 좀 부담이 없어요. 주식을 사는데. 근데 그 후공정주들은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여기서 좀 먹은 돈들이 2차 전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제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 옆에 있는 주포가, 공매도 주포가 옆에서, 쟤는 다 포지션 정했다라던데? 이렇게 되면, 곁다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나도 빨리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위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여기 28일 기준입니다. 6월 28일 기준. 보면, 에코프로가 5위고요. 금액으로는 1위입니다. 금액으로 2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다음에 LNF가 8위. 그러니까 공매도 한 4% 넘는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대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LNF, 에코프로 BM, 엔캠, 성일하이텍, 첨보 이 종목들이 공매도 지금 상위 종목들이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 관심이 오늘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어떤지,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LNF가 크게 오른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후달려서 우리도 채워넣자.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랬어요. 지난 2월에도 이랬어요. 어떤 거냐면 테슬라가 요때 미국에서 1월 말 요때 테슬라가 요 치고 올라갈 요 국면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1월 25일인가요? 이러면서 나스닥이 한번 크게 오를 때 공매도 숏 스퀴즈 때문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 먼저 공매도 세력들이 쪼들려가지고 환매수 나서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난 1월 말부터 해서 2월 쭉. 그래서 이게 먼저 발생한 후에 시동을 걸고 나니까 이제 2월 초부터 우리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좀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환매수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들 종목을 공매도 친 것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2차 전지가 그동안 조정받은 것도 사실 이해는 좀 안 가고, 아무래도 결국은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에코프로의 사실 아주 역대급 이례적인 상승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역시 역대급으로 상승을 해서, 또 근데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후유증이 좀 후유증이라 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업종상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2차 전지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상황일 뻔하고 2분기도 1분기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가 지금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어제 미래나텍 같은 종목을 고개를 들었는데요. 사실 미래나텍을 추천드린 거 아닙니다. 추천드린 거 아닌데 주가 흐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건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후공정 장비주들이랑 비교를 해보는데 충분히
충분히 오른 다음에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하락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또 쭉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슈 분석에 들어가시면요. 하락률. 제가 보니까 7월 3일 종가 기준인데요. 앞에 6월 5일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2차 전지는 한 달 동안에 코스모화학 같은 거는 낙폭이 더 커졌더라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올랐다가 다시 밀렸고요. 동국산업도 40%대,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금양, 이녹스, 데보마그네틱, 세비캠,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을 35% 이상 하락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지난 한 달 동안에 크게 변한 게 없다. 더 하락한 종목도 좀 보이고 크게 상승한 게 안 보이더라.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 본다면요. 또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날렵하게 계산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주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네, 우리 강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네, AI가 주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우리는 HBM3 라는 그 디램 덩어리가 직접적 수혜를 보고 이와 관련해서 후공정, 이게 당연히 HBM3가 이 후공정 개념이거든요. 후공정 장비, 그 다음 소모품, 네, 이런 것 중심이었어요. 그 관련한 자료도 제가 이미 다 분석해드려서 업종 테마 분석 들어가면 후공정 장비주, 테스트 소켓류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이런 류들이 지금 주도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결국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엎치락치락하는데 테슬라도 어제는 이제 테슬라가 더 돋보였다. 그렇게 근데 그동안에 보면 2차 전지는 지난 2달여간 뭐 처절한 조정을 했고 후공정, 뭐 HBM3 이런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난 2달간 아주 짱짱한 상승을 보였다 친다면 이제는 좀 2차 전지가 어제 테슬라와 리비안 등의 실적 호전과 주가 상승 등을 감안하는데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출발인 일단 에코프로가 시작을 했는데 공매도 세력의 환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네, 여타 공매도 상위 종목이 어떻게 될지 오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낙폭 과대주들도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변곡점이 오면요. 아무래도 기존의 흐름은 주춤하게 됩니다. 그건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후공정 쪽은 엄청 올랐고 이쪽은 엄청 빠졌는데 이런 변곡점들 여기서 번 돈이 여기 온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안 오른 종목에 가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만약에 후공정 쪽에 투자자다 한다면요. 일단 지금 정도는 한번 이익 실현하고 2차 전지 쪽을 보지 않겠느냐. 이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이 쓰셨죠. 이런 관점 속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네, 낙폭 과대주주 계산을 다 해드렸고 데일리에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 상위 종목도 다 해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입맛 내시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2차 전지로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2차 전지로 좀 힘드실 건데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봉선님, 에코핸들이 무슨 이유에 있습니까? 글쎄요. 에코핸들이 특별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앤드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미코어거든요. 101360. 에코앤드림은 상대적으로 여타 2차 전지보다는 강세인데 그 유미코어라고 세계 2위 양극 활물질 회사하고 같이 전구체를 공동 개발하고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이 유미코어 언제 공급 계약을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에코앤드림 명실상부한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전구체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데인데, 여와 관련해서 좀 뭔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그 이상은 뭐 우리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는 보는데 과연 언제일지 뭐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문입니다만 그 유미코도 참 우리나라, 이건 우리나라의 능력인데요. 그 에코앤드림 공장을 본격 공장은 완공하고 3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양산 가동 준비를 마쳐버리니까,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뭐 자기들은 1년, 1년 반, 심지어는 2, 3년씩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수율 맞추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걸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강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반도체 소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이렇게 양산 가동을 한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해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강점이다. 다른 나라는 1년, 2년씩 걸린다 그럽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강점이, 우리 민족의 강점이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는 어디 내놔도 우리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좀 알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큰손님, 엔겜, 네, 약하네요. 큰손님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쭉 강조를 드렸지만 최근에 중앙 DNA만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기업을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그 최선을 다 신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네, 그냥 운명처럼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머리로 투자하십시오. 눈으로 투자하면 최근의 이 하락은 지지대가 무너지는 매도 시점입니다.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머리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입니까? 기회죠. 기업이 성장할 방향이 명확한데 주가가 이렇게 그 방향과는 달리 주가 떨어져 줄 때 이거는 기회죠.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공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후공정도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제가 리플로우 장비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 중에 리플로우 장비를 아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근데 리플로우 장비가 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이 종목을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랩 장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른다면요. 이제는 지식이 없으면 주식시장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HBM3가 뭔지도 모르면서 HBM3가 어떤 역할을 하고 AI와 어떤 관계가 있고 엔비디아의 GPU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AI와 무슨 관계인지 이걸 모르면요. 네. 이 소부장 주식 중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겪어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이 아마 저랑 공부를 하셔서 철저히 그동안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기업 내용으로 공부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또 느끼는 게 이번에 HBM3, 엔비디아 GPU, AI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제는 모르고는 투자에서는 그냥 필망이구나. 근데 우리 애청자님은 걱정하실 게 없다. 그냥 특급 참모가 여러분 대신에 공부를 해서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결론적으로는 좀 그 2차 전지와 소부장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2차 전지가
공매도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어떤 지난 2달여간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주도권을 다시 잡는지, 그걸 오늘 유심히 저랑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1분 후에 저랑 함께 개장 모습을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